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안 되느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날 하는 거다, 당일 하는 거다. 제사는 당일 지내는 거다. 생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다 당일이에요. 세상에 전날 하는 미친놈들이 어딨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전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득이하게 땡길 때 쓰는 거지, 우리 전통 문화에서 전날이라는 개념은 없어. 결혼식을 전날 해요. 그 미친놈이지. 그게 뭐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예전에 자시에 해서, 자시의 시간이 바뀌니까, 자시가 지금 11시예요. 23시. 23시부터 하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날이 바뀌니까 전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럴 거면 밤에 지내든지 아예 오두밤중에 지내든지, 그래서 11시부터 지내든지, 저녁 한 뭐 7시나 6시나 이렇게 저녁 먹을 때 제사까지 같이 지내면 그건 완전 전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사상에서 잔 돌리는 거는 그것도 불가한 겁니다.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자기는 전주이 씨인데 우리 집안이 그러면 거지 같은 거냐, 이렇게. 종묘가 있다니까. 종묘가 기준이 된다니까. 종묘에 절대, 종묘 제례학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잔 못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잔은 아예 돌리는 용도 아니고 돌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향 위에서 무슨 뭐 잔을 돌리네, 향불에 뭐 잔을 씻네,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줬더니,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상복 색깔을 네가 좀 한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무조건 당일이고, 그 다음에 잔은 돌리면 안 되는 거고, 안 돌리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다 야매로 집에서 지내서 그렇다니까. 종묘나 이런 데서 절대 돌릴 수가 없어. 그냥 영상을 봐봐. 이게 돌리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오는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향로가 저 위에 있다니까. 거기 가서 돌리면 난리 난다, 진짜. 그건 불가능해. 그냥 종묘 제례 영상을 한 번만 봐도 거기서 순서까지 다 이렇게 해줘. 그게 간소화된 게 우리 동네, 쉽게 말해서 누린 거거든. 여러분들이 쓰는 게.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주이 씨인데 우리 집안이 계속 돌렸는데, 너 전주이 씨 아니야. 너 전주이 씨 아니야. 위에서 샀어. 그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넌 다른 쪽인갑지. 너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봐. 그래서 제대로 된 집에는 안 돌려요. 제대로 된 집에는 안 돌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 나는 며느리고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냅둬. 우리도 딴 데 가서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영향권을 가졌을 때 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렇게 하든 말든 뭐 그건 자기 알아서 자기 팔 굵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향에 대해서도 향을 안 피우면 기도나 제사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원래 제사에는 원래는 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조로 결합된 게 너무 오래돼서 형성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요번에도 월정사에서 금강경 철야기도 끝나고 누가 향 냄새가 너무 안에 밖에서 들어와서 맡기가 힘들어요. 제가 밖에다가 이제 향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피울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서는 거의 꺼져 있는 향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종류거든요. 나는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채 불이 안 붙었는데 꽂아놓은 분 슬픈 거지. 근데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안 되는 거니까 슬픈 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향불이 꺼지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산소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바람이 불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향불도 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불을 붙여서 일일이 다 불을 붙여서 다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향연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메신저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꼭 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향연기가 맡기가 그쪽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맡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뭐라면 향연기 맡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된다고. 집에 가면 돼. 그거는 말할 계제가 아니야. 말할 계제가 아니야.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기가 귀찮아요. 그냥 혼자 살면 돼. 스님들 중에 향연기 맡으면 목이 아파요. 다 너는 전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걸 그러면 알아봐야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군인인데 나는 총 들기가 싫어요. 야, 그러면 딴 거 해. 딴 거 해. 근데 왜 군인을 해서 그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연구하고 있냐면 집안에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아로마 향초를 가지고 초하고 향을 퉁칠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친 이게 특수 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하고 기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략 불가입니다. 그래서 잔을 돌리는 건 안 되고 향은 생략 불가예요. 향은 생략 불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초상에서 옷을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느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바둑이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바둑이가 되고 있다. 검은 옷과 흰 옷을 입는다. 검정과 흰색. 흰색을 입는다. 라고 하는 문제. 바둑이가 개 바둑이, 우리 철수영이 바둑이, 그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올 거라는 거를 그때 문교부에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예언이야. 그때 문교부에 그 국어 교과서에 그걸 수록했던 사람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이야. 그래서 그때도 나왔잖아. 철수영이 바둑이. 이렇게.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현실화됐잖아. 그치요? 참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바둑이는 흑, 백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바둑이야. 그래서 이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왜 이게 흰색이 되는지 검은색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무속. 불교 들어오기 전에 무속.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를 잔치로 여겼어요. 잔치로 여겼어요. 잔치. 지금은 우리가 이걸 길례라고 하거든요. 길한예. 잔치 벌렸다니까. 무속은 다른 데로 여행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속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데로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구글에 취직했어요. 안 그러면 뭐 애플에 취직했어요. 이래갖고 미국에 가야 된대.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 그게 안 온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가면 두 가지 안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안 오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요양시설로 가면 못 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 이런 회사에 뭐 1년에 뭐 한 1억, 2억씩 받고 연봉을 1억, 2억씩 받고 가서 이렇게 간대. 그러면 걔가 올 것 같아? 안 옵니다. 왜냐면 걔는 이미 눈높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삼성 같은 데 취직 자리가 났어요.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 뭔 뜻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아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해서 가게 돼서 여러분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슬픈 일인가? 네? 생각도 안 해봤지? 왜냐면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머릿속에 없지? 대부분은 자식이 좋으면 부모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못 보더라도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게 참고 사는 거잖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바로는 저게 올바른 가정생활인가 싶은? 그러니까 한 2, 3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 집 있어. 있잖아. 주변에 찾아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애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가 있어서 그걸 케어해야 된다 그래서 마누라도 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원룸 같은 데 살고 대충 끓여 먹으면서 그냥 돈만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런 집이 있다니까. 있다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걸 참고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는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 그런 게 있지 않겠어? 그치? 지 자식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거다. 그거 군대보다 힘들지 싶다. 내 생각에는 그게 군대보다 힘들지 싶어. 군대는 기간이나 있지. 그리고 한 번 품을 떠난 자식은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골에 사는데 서울로 애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끝인 거야. 맞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뒷바라지 해주고 애가 큰 탈 없이 해서 결혼도 좀 잘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 이상이 있겠어?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은 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죽음을 그쪽 세계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쪽에서 살다가 이리로 왔다고 생각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지금 내가 주한미군으로 파견 온 거야. 그리고 임기가 끝나서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객지를 떠돌다가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객지로 나와서 개고생 하다가 왜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 집 나오면 개고생. 이렇게 해서 개고생 하다가 다시 내 본 고향으로, 안 그러면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 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 잔치를 벌려. 그래서 상갓집에서 잔치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저는 무덤 쓰는 것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봉분을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쓰는 거를 중국은 원래 봉분이 아니고 평장에다가 돌이나 이런 지석을 썼던 것 같아. 표지석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 그런데 공자 가어에 보면 공자가 뭐 이런 봉분을 썼다 이런 썰이 나오는데 그건 다 공자 가어라는 책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가짜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봉분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판단해 볼 수가 있어. 그걸 이제 공자한테까지 가탁해 가지고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거야. 평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평장하면 도굴은 없어요. 도굴 하기 힘들지. 어딘지 잘 모르지. 이게 어딘지 잘 모르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엄마 배,
배, 태양, 알. 배, 태양, 알. 대충 이미지 들어옵니까? 배, 태양. 태양이라는 게 태양 숭배랑 연결돼서 태양으로 돌아가기를 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연결되는 게 알이에요. 알이에요. 알. 알도 태양 같잖아. 동글동글한 게. 예,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 때 우리가 새 알을 먹지. 태양이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새 알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알, 그게 태양이야.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지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고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렇게 하면 경기가 맞춰진대. 그러니까 흰색을 쓰고, 흰색은 길하다는 거예요. 흰색은 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당연히 빛. 그 다음에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례와 관련된 것들은 흰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도 흰색이고, 전통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도 흰색이고, 상여도 꽃상여 흰색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여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리무진 타고 가잖아. 그죠? 아니, 맞잖아. 근데 예전에는 상여막이라는 게 시골에 있었지. 거기 이제 약간 무섭고 이런 거잖아. 그 물레방앗간은 그 자손 번식을 하는 데고, 상여막은 약간 공포? 아니, 시골에 있었잖아. 근데 그 상여를 보면 다 흰색으로 장식이 돼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흰색을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절에서 백중 때 돌아가신 분에게 켜주는 저 연등은 백등입니다. 흰색 등입니다. 흰색 등. 원래는 흰색 등. 근데 이 흰색이 나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길하다는 뜻이에요.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켜면 연가등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흰색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치면 황색, 황금색. 황금색은 뭐 무조건 좋은 거잖아. 그냥. 그렇지 않아? 황제가 입는 옷이다. 황색.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빨간색. 이게 환갑 이후부터 갑자기 선호도가 높아지는 빨간색. 환갑 이하는 약간 빨간색 쓰면 어디 밤무대인가 이러고 있다가 빨간색 갑자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아직도 저렇게 남침의 야욕을 꺾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많은 줄 알고 산에 가보면 전부 저 아줌마 아저씨들이 빨간색으로 온 산을 물들이고 있으니까 저 빨갱이들의 힘을 믿고 그 빨갱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면 이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고운색. 고운색, 곱다. 이렇게. 곱다 표현 나오면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60대는 곱다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익숙하죠? 곱다. 그리고 흰색입니다. 앙드레김. 앙드레김 흰색. 우리가 백이민족 같은 것도 흰색. 그 다음에 그렇잖아. 배민 할 때 뭐 배달의 민족 이러는데 이 배달이 아니고 발달이에요. 발달. 밝다. 밝은 이런 뜻이에요. 밝다. 그래서 박달나무도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무를 벗겨보면 속이 밝다니까, 희다니까. 박달나무 몰라? 이렇게 벗겨보면, 그러니까는 대추나무, 박달나무가 왜 좋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했냐면 대추나무는 빨개요. 속이 빨개. 빨간 나무가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게 주목과 대추나무예요. 주목과 대추나무. 주목 못 봤어요? 그런 걸로 이제 도장 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목과 대추나무.
그리고 이제 흰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밝은 나무, 박달나무. 박달이 배달이에요. 배달. 그래서 그게 다 태양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흰색. 예, 흰색에 대한 선호. 그리고 조선 후기에 보면 이게 흰옷을 우리가 백이민족 이러잖아요. 흰옷을 입고 어쩌고 너무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염색하는 거에 대비해서 흰옷을 입었을 때 천이 잘 헤어집니다. 헤어져. 그리고 때가 잘 안 빠지지. 그러니까 때를 빼려고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헤어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염색을 권장을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거기서 염색이라는 건 이제 값싼 염료가 있었죠. 모든 염료는 비싼데 그게 이제 잿물. 스님들도 그래서 그 잿물을 들여서 옷을 입어서 약간 검은 옷 같이 잿물, 먹물 이런 거는 이제 나무 떼는 문화에서는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염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염색해라 어쩌라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흰 옷을 입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흰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조선시대 때 입었던 게 말은 흰옷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표백력이 좀 떨어져서 약간 누르스름한 옷이었었고 그 다음에 옷을 더럽게 안 빨았기 때문에 꼬질꼬질한 누르스름한 옷이었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코찔찔이로 그렇게 댕기고 있었어. 그렇게. 그래서 황금색, 빨간색, 흰색, 그리고 요즘은 이게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이게 최강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황제를 나타내는 색, 이게 다 황제를 나타내는 색들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자금성, 자금성. 그리고 자주색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씨에 붙였잖아. 그게 전주희 씨. 오야시 자두입니다. 오야다고 자두하고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야시 자두야. 자두. 자두. 그러니까는 자두씨예요. 자두가 뭐가 대단해서 성씨까지 붙입니까? 자색에 대한 선호라니까. 그게 자색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이 씨는 자두씨인 거야. 왜? 그러니까 봐봐. 그게 쇠씨 이런 거 좋잖아. 쇠씨. 그게 김씨잖아. 그게 이제 쇠도 되지만 금도 되거든. 이거 지금 금에 대한 선호예요. 금에 대한 선호. 원래 그게 금이었다가 몽고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발음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민족이 지배하게 되면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 김씨로 바뀌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금씨였었어요. 그리고 나는 금씨가 더 좋은 것 같아. 금씨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김씨로 쓰지. 김씨로 쓰지.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박씨는 바가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요 알이지, 알. 그 알입니다. 바가지 같은 알이에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자주씨. 자두씨. 자, 봐봐.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옛날부터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 자주색을 잘 쓰는 것 같진 않아. 잘 쓰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요렇게 있어. 요렇게. 그 중에 하나가 흰색도 있는 거야. 흰색도. 근데 흰색은 요런 색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구하기가 쉬웠지. 희소성이 적은 거야. 희소성이 적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밝은 데로 가서 빛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죽음과 관련돼서는 전부 흰색을 썼고, 그리고 그 초상집에서는 축제를 벌였었고, 그래서 원래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초상집에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마당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집안 안에다가 관을 모시고
이렇게 빈소를 차렸을 때 마당에서 이제 잔치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날도 새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놀고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최근까지도 내려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무속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흰색 전통이 이 무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무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극 같은 데 봐봐. 모든 사람이 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흰색 가는 거야. 흰색. 흰색으로 가는 거야.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바뀌었느냐? 불교는 사실 여기에 손을 거의 안 댔던 것 같아. 상례에 대해서는 손을 거의 안 댔던 것 같아. 불교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이유는 불교가 통과의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윤회론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거야.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지 같은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이지.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좋게 된 사람도 있고 나쁘게 된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 있는데, 수능시험 뭐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재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갈까요? 그러면 나는 보통 대충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거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대학원 갈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편입을 하든지 하시면 차라리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무속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속을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교라고도 해요. 이게 풍교, 풍류도, 풍월도 사실 뭐 그런 쪽이거든요. 선 이런 쪽인데,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얘네는 길레였다가, 불교는 특별히 관계를 별로 잘 안 해요. 그냥 냅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교가 이거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진유교, 그러니까는 한당유교라고도 하는데, 당나라 때까지 유교는 그냥 정치적인 제도적인 것만 했지 사회적인 거를 규범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리학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오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학에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는데 그 주자학이 성리학이에요. 복잡하니까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유교가 있어. 불교에도 두 가지가 있어. 그게 교종, 선종. 교종, 공부하는 거. 선종, 수행하는 거. 유교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치 철학적인 거, 정치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유학, 성리학, 주자학. 이거는 인간의 사회 규범까지도 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썼던 책 중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건 주자가래. 주자가래가 진짜 주자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 책인데,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전체 틀을 그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설계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요 유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 유교 전에는 결혼도 우리 전통 요 결혼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 든다. 언제까지 했었느냐? 조선 초기까지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언제냐면 율곡과 허난설원, 허균집 정도쯤에, 그 시대쯤에 바뀌어. 그래서 율곡은, 율곡 엄마인 신사임당은 친정집에서 살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썼던 거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은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뀌는 때라서 비슷한 연배인데도 한 놈은 시집살이를 가는 거고 한 놈은 처가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유리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야, 처가살이가 100배 유리하겠지. 남편이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 홈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편하게 산 여자예요. 편하게 산 여자예요. 그리고 오주커는 율곡 할머니 집 재산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때는 유교가 불교보다 더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지? 한사군 때 들어왔으니까 더 빨리 들어온 건 맞지만 이거는 그런데 신경을 안 썼다니까. 그런데 조선 초기에 뭐가 되냐면 이걸 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맞으러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장가 간다가 아니고 시집 간다라는 개념. 시집 간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틀을 바꾸고 있구나. 얘는 틀을 안 바꿨는데 이거를 선진유학, 그 다음에 한당유학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송명신유학이라고 해요. 주자학은 송유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송유학, 송나라 때. 네. 이런 거 설명하려면 복잡해. 그런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네가 지금 잔치를 하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게 미치지 않았냐?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어때? 그래서 상복을 입고, 거기서 상복을 참최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입는 삼배옷이에요. 삼배옷. 무명을 입을 수도 있어. 원래는 삼배예요. 제일 싼 게 삼배옷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천을 짠다고 생각해봐. 비단 올기가 가장 가늘고, 무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굵고, 이게 무명 한 필 짤 노력이면 삼배는 서너 필도 더 짜요. 이거는 모기장이잖아, 일종의. 그래서 요거를 여자들이 입기는 조금 그랬던 거야. 얘가 뭔 뜻인지 알겠죠? 비치잖아. 자신 있으면 입으면 되지. 자신 있으면 입어. 그래서 삼배를 입는 거고, 이 삼배 옷이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배면 비싼 옷 아십니까? 이거는 제일 예전에는 단가가 싼 옷이었고 죄수복이었었어요. 죄수도 옷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주겠어? 제일 싼 거. 삼배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수복입니다.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관을 모셔놓은 그 방 안에서는 예전에는 관 앞쪽에 이렇게 병풍 치고 그 앞에 아예 그게 차려졌잖아요. 단이 차려지잖아요. 재단이. 그 앞에서는 문상 오면 계속 울어야 돼. 그리고 마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간 놀아. 그게 이중 구조라니까? 그게 이 구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밖에서 어떤 경우는 술 먹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상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지랄을 하고 들어가는데, 야, 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놀고 싸우고 하면 되겠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 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용인되는 문화였던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렸을 때 보았던 풍경이에요. 보았던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길레 바탕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흰색이에요. 전체가 다 흰색이었다. 검은색을 입고 오는 건 없다고. 검은색 입고 오는 건 없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랬는데 여기에 요즘 서양 문화가 들어오지. 이거 굉장히 문화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새로운 발견. 저 콜럼버스도 이 느낌이었을까? 참 거지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죽는 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는 검은색을 씁니다. 서양에서는 전부 검은색. 그 뭐 영화나 이런 거 봐봐, 다 검은색이야. 관이고 뭐 옷이고 다 검은색을 써.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랑 관점이 달랐던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장을 입으면 검은색을 입고 그 다음에 한복 계열로 상복을 입으면 흰색을 입었었어요. 최근까지도. 뭐 어렸을 때는 둘째치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주는 그래서 흰색 계열, 그리고 양장하는 사람은 양장인데 흰 거 있으면, 흰색 양복이 있으면 태진아 아니요? 흰색 양복 입는 사람이 있나? 집에? 흰색 양복이 있어? 바깥 양반? 백구두 신나, 백구두? 백구두는 좀 놀아본 사람 아니요? 몰라. 없잖아. 없잖아. 그리고 양장이 제가 보기에는 색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걔네 안 빨아요. 그러니까 모직 계열이거든. 요즘은 그게 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예전으로 올라가면 비단 옷도 안 빨아. 못 빠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못 빠는 옷일수록 색이, 모직이나 이런 거는 색이 밝으면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에 검은 게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온 게 어디냐면 상조예요, 상조. 그래서 상조에서 검은 상복을 주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상조에서 왔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옷을 사든지 빌려 입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검은 상복이 나옵니다. 빌려 입으면. 왜 검은 상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빠는 거예요. 안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걸 쓰면 계속 사실 눈에 잘 보이잖아. 근데 나는 그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가 납득이 안 가냐면 남이 입던 상복은 입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리 그냥 그지같이 만들어도 야, 남의 상복을 입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반 뭐 친척 옷을 물려 입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상복을 돌려 입는다는 거는 내 상식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찝찝하잖아. 그걸 뭐 세탁을 하고, 아니 나는 그런 집은 봤어. 내가 예전에 절에서 그 사식구제를 하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위독하시대. 그래갖고 그 상복값을 절약하려고 그 태우는 불이 위에다가 맨 마지막에 소각하거든요. 불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더라고. 그러니까 불로 부정한 걸 털어내고 갖고 가겠다는 뜻이거든.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내 신도는 아니어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건 안 아껴도 된다.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까지 저게 절약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 과소비를 조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뭐 요즘은 장도 짧고 상대도 짧고 뭐 길어야 만 이틀, 날수로 쳐야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걸 만들어서 또 버립니까? 개 선글라스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는 그거 며칠이나 끼냐 그거? 개 옷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 정도 지출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절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쓰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내 생각. 그건 뭐 집집마다 건건마다 다른 거고 뭐 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빌려 임대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룰이 있을 수도 없어. 이건 룰 대상이 아니야.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때, 그리고 그때는 심효살이 뭐 이래갖고 한 3년 동안 이런 상복을 길게 입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입어도 돼. 근데 지금은 이틀밖에 안 입으니까 이틀 입고 버리자니, 아, 이거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결혼식 드레스는 좋은 걸로 입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건 세탁이나 잘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굳이 다른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입은 거를 세탁도 안 하고 입는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몰라, 내 정서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네가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걔네 그 상조회사 직원도 검은색을 입고 있어. 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검은색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양장이면 흰색, 아니 검은색, 그 다음에 한복 계열은 흰색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이에서 껌둥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원래 우리 전통에서는 그거는 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축제 의미가 있었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고려 말에 신유학이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렇게 축제같이 해서 되겠냐? 그건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슬픔이라는 게 들어왔어. 물론 그전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은 있지. 여러분 자녀가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슬프지? 그게 같이 섞여 있지 않겠어?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지 뜻대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연봉 1억, 2억씩 받는 그런 큰 좋은 회사로 갔어. 입만 털어도 다 알만한 그런 회사에 딱 취직했어. 그러면 참 뿌듯하고 좋지만, 야, 보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또 다운되는 것도 동시에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슬픈 거는 우리 전통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교 전에는 슬픈 게 아예 없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전환이 된 거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슬픈 거를 강조한 거고, 지금 상조가 들어오면서 검은색으로다가 전부,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 시작되는, 지금 서양 문화에서 검은색을 썼고, 그 다음에 상조가 정신을 못 차려서 개념 없는 짓들을 하면서 검은색이 일색이 된 거고, 거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 뭐냐? 안 빠는 거지. 안 빠는 거. 그래서 장지에 가다 보면 화장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복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바닥에 앉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하러 가면 뭐 땅 위에도 앉고, 그런 상황에서 흰색을 쓰기가 걔네한테 불리하거든. 그래서 그걸 검은색으로 막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도 존재한다. 알아만 둬.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저승사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얘기잖아요. 저승사자가 패션이 올 블랙이에요. 올 블랙이에요. 그래서 사후세계는 검은 거 아닙니까? 사후세계를 명계라고 생각했어요. 명계. 그 어두울 명자를 쓰거든요. 어두울 명자를 써. 그래서 좀 어둡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다가 매장을 했거든. 화장을 해서, 화장하고 매장은 달라요. 화장은 불을 타고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땅은 땅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 땅 속에서.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땅에서 아예 그냥 집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중국에서 지궁이라 그래요. 지하 궁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땅에다가 아예 궁전을 짓는 거야. 이거를 지궁이라 그러거든. 지궁?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데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둡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영원히 안 꺼지는 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영원히 안 꺼진대. 아무튼 그거 안 꺼진대. 예, 그래서 그걸로 밝혀놨대. 그 이제 두 가지 또 썰이 있거든. 하나는 야명주라는 썰, 빛을 자체로 내는 구슬이 있대. 몰라, 그냥 몰라. 아니면 기름을 넣어가지고 안 꺼지도록 했대.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산소가 어차피 차단되면 언젠가는 불이 꺼질 아니 그렇잖아. 우리 폐광에서도 갱도에서 사람 갇히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산소가 있냐, 물이 있냐가 첫째잖아. 그래서 어둡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게 화장 문화에서는 빛으로 연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밝음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매장 문화는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어두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약간 춥지. 그래서 그 귀신이라든지 저승사자들이 검은색에다가 약간 애가 얼어가지고 입술이 퍼렇게 수족냉증. 그래서 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보이차 많이 마셔라. 보이차, 인삼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네가 입술이 퍼런 걸 보니까 조금 건강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 저승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승사자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인터넷으로 정관장을 사는 사람 중에 저승사자도 있을 거야. 이거라도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저승사자 이미지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장례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시신이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지금은 냉동실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따뜻하면 금방 부패하면 국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도 염이야. 그 국물도 염이야.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추운 쪽으로 가면 이게 퍼렇게 업니다. 어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푸르스름해져. 푸르스름해져. 그래서 그런 걸 모티브로 보고 저승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승이 명계 어두운 세계다라고. 그래서 지장보살도 유명교주잖아. 유명교주. 들어봤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죽었는데 어두워서 구분을 잘 못하겠어. 스마트폰을 꺼내서 후레쉬 기능. 그 보조 배터리 하나 꼭 달고 가시기를.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갈 때까지. 그래서 이게 어두운 세계라는 생각 때문에 걔네가 올 블랙 패션인데, 실제로 삶과 죽음은 거울처럼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반대로. 그래서 이쪽은 빛이 있고 저쪽은 어두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좌우도 반대고. 그래서 상례를 할 때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차수를 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왜?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 차수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 삶이 양이고, 이쪽에서 행하는 것과 죽음은 음이고 반대예요. 그래서 상례는 우측을 길하게 여기고, 삶에 의해서는 좌측을 길하게. 그래서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깔 때도 상복을 입을 때 반만 먼저 입거든요. 반만 입을 때도 그때는 오른쪽을 까요. 오른쪽을 까도록 돼 있어. 오른쪽을 까도록. 그다음에 손 위치도 차수를 하는 것도 반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를 남자로도 볼 때가 있고 남자를 양이라고 봐요. 양은 이거 짝대기. 그 다음에 여자는 음으로 보거든요. 이 여자. 이거는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참 야리하지. 그냥 너무 무성의한 거야. 뭐 보고 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뭐 보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연원이 오랜 걸수록 진짜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도 이게 짝대기 찢어진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 룰에 의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반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좌여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남자는 손금을 볼 때도 좌측. 요번에 월정사에서 수계할 때도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스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다 오른손인 줄 알아. 유론에서도 모르더라고. 근데 남자는 왼손이고 여자는 오른손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걸 남좌여우라 그래. 손금 볼 때도 남자는 왼손금을 보고 여자는 오른손금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쌉소리들이 많아. 그래서 절할 때 손 교차하는 것도 여자 남자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한 번씩 들어봤으면 다 그런 거야.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음양을 가지고 서로 맞보고 있다. 거울처럼. 똑같이 모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은 반대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서로 이렇게 반대로 보인다. 근데 저승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거는 뭐냐면 저승에는 빨간색으로 글씨를 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사람이 죽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지? 개구라입니다. 그거는 인주하고 관련된 문화예요. 도장을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다 찍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도장도 빨간색으로 찍고 빨간색은 벽사라는 거거든요. 주사로 원래 쓰는 거고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데 그게 도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지. 그게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 같은 거를 빨간색으로 쓰니까 저승세계에서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쓴다더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뭐 죽었다더라. 개구라입니다. 개구라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와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사후세계 얘기를 좀 해줄게요. 사후세계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 사후세계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진짜?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나 어떤 버전으로 갖다 놔도, 우리 그거 있잖아.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자, 봐봐.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그냥 자동차에 달려 나온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켜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자동차에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티맵을 쓰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를 쓰는 사람도 있고, 길이 좀 애가 좀 헤매는 것 같다 그러면, 야, 그 내비 다른 걸로 하나 켜봐. 이렇게. 모든 내비 기능이 다 있어. 나한테. 이 사후세계랑 관련된 모든 내비 기능이 나한테 다 있어. 그래서, 그게 버전들이 달라요. 버전들이 달라.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야 돼. 처음에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들이 내비랑도 많이 싸우고 지가 잘난 척을 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내비가 얘기하면 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고, 전에는 내비가 좀 오래 가면 뭐 몇 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진 맞춰요, 얘가. 그죠? 내가 최신판 내비야. 내가 최신판 내비야.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전차로 인하여 지금 상복이 흰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대세가 검은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원래는 우리가 상례가 축제 같은 거를 겸해서 흰색을 썼었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슬픔이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검은색이 들어오기 시작. 그래서 양복부터는 검은색을 입었고, 그 다음에 상조가 그거를 검은색으로 초토화시켰고, 그래서 지금 같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그러한 문화 흐름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저승사자들이 검은 옷에 입고 오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명계라고 하는 어두운 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모티브인 거지, 사후 세계는 검은색은 아니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